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리자님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점성버스에 탑승하셨어요? 좀 잠을 좀 잘 자고 싶은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제일 고민이에요. 아무리 수면제를 먹고 자도 이제 잠을 잘 못 자고 제가 꿈이랑 가위 눌리는 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였는데 꿈을 너무 많이 꿔가지고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하고 그것도 또 잘 맞고 좀 다치고 이상한 헛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어떤? 그냥 뭐 점을 봐준다든지 막 이런 헛소리들을 많이 해서 그게 되게 그 팔자가 사나워진다고 그래가지고 안 하니까 이제 술을 먹으면 이제 폭력적으로 좀 변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도 좀 고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꿈은 어떤 꿈 꾸세요? 엘리베이터에 이제 북 치시는 분이랑 모자 쓰고 파란색, 빨간색 이런 한복 입은 무당분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막 타는 이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그런 꿈자리가 계속 하다 보니까 엄마가 고등학교 때 눌림 굿을 집 앞에서 해주셨어요. 그걸 좀 눌러놔야 된다고 어렸을 때. 혹시 집안에 이걸 뭐 단지를 모셨던 진짜 신을 모셨던 하셨다가 좀 엎은 분 계세요? 저희 외가댁에 이제 엄마 이모 할머니인가가 이제 무당을 하셨다고 들었고 그 친가 쪽에는 뭐 할머니들이 그 단지 모셔놓고 빌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자, 보면 본인 집은 내가 보니까 이 객기가 좀 있어요. 객기가 뭐냐면 거리에서 죽은, 밖에서 죽은 조상. 자, 그리고 이 친가에 본인 외가 말고 친가에 쉽게 말하면 술고래들. 삼촌이라고 불려지는 건 외가고 할아버지는 내 친가예요. 삼촌자든지 내 할아버지 쪽이든지 이 조상 환란이 조금 심하게 들어와. 내 조상의 환란이 일단 첫 번째 들어오고 집안 자체에 친가는 단지, 불줄, 공줄, 외가는 무당 쪽, 만신 쪽 이런 줄이 세차게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소위 말하면 뭐야? 신의 가물이 굉장히 많이 서렸다. 일단은 신이 치고 내려오고 조상이 치고 내려오다 보면 본인이란 사람이 어떻게 되냐? 눌려요. 아프다고. 그리고 치여요. 치이면 어떻게 돼? 다쳐요.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이 안 돼야 돼. 눈 흐리고 뿌옇고 뭐 어깨 눌리고 가위 눌리고 편두통 예지몽, 술만 먹으면 아는 얘기, 이런 얘기들 가장 정말 기본적인 소위 증상이라고 하죠. 이런 증상들이 귀신병이냐 신병이냐 똑같이 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앉아서 우리 보미 씨를 딱 보니까 눈에 신이 서려 있는 게 아니라 조상의 한이 서려 있어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는 소리를 해야 되고 이 몸을 빌려서 술도 마셔야 돼요. 말 그대로 영적 존재에 휘둘려서 내가 거기에 놀아나고 있다는 느낌. 영적인 한과 원을 내가 대신에 풀어주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그 대상자, 허수아비, 인형깎기가 된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나라는 사람의 인생은 뒷전이고 내 10대도 20대도 조상의 환란 속에서 살았어. 근데 이 조상의 환란이라는 게 내 선에서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외가에서 그쵸 엄마 때부터 맞아요. 아빠 때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야. 아빠 친가불이 개차반 엄마 외가불이 개차반. 소위 말하면 왜 엄마는 엄마대로 외가에서 신풍파를 치었고 아빠 쪽은 아빠 쪽 집안대로 조상에 치였고 나라는 사람은 아빠 뼈 빌리고 엄마 살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나긴 했지만 거기서 치이는 거야. 왜?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예민하고 노출이 된 사주니까.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도 있고 남동생도 있는데 저만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셨는데 그 돌아가시고 3년 뒤인가 무슨 어디 점을 보러 갔는데 그 천도제 그런 걸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천도제를 하면은 이제 괜찮아진다고 그러고 막 뭐 앞길 다 열어줄게 막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근데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꿈에 계속 나오세요. 제가 적은 나이에 비해 장례식을 조금 많이 겪었어요. 외가 쪽에 뭐 막내 삼촌, 외할아버지, 엄마 돌아가시고 친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막 그러니까 꿈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분들이. 어머니가 되게 안타깝게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좀 어릴 때부터 약을 먹고 죽으려고 되게 많이 했는데 안 죽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옆에서 엄마가 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 죄책감인데 그냥 어느 날 엄마가 문 앞에서 이제 뭐 양주랑 이걸 들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술동무 해주다가 이제 아빠랑 엄마랑 싸우니까 저는 너무 답답해서 잠깐 카페를 갔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15분도 안 됐는데 근데 엄마가 약을 드셨대요. 그게 그 농약 그거였는데 저 때문에 이게 제가 맨날 살아나게 괜찮은 줄 알고 드셨나 막 그 죄책감이 아직도 있는데 그래서 중환자실로 갔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삼촌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군대에서 제대하고 오시는 차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래 내가 아까 삼촌 객사 얘기했잖아. 네, 밖에서. 그래서 현충원에 지금 그러니까 젊은 청춘의 한설인 게 굉장히 많다라 그러는 거야. 삼촌자에 아까 거리노 중에 객사를 얘기한 게 밖에서 죽은 망자야. 거기에 엄마도 너무 한설이게 앗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가셨고 이것만 봐도 본인은 집안에 너무 한설인 조상님이 많으세요. 본인은 때가 되고 시가 된다면 이런 한설인 내 집안의 조상님들을 다발적으로 좀 풀어줄 수 있어야 되고 대우해줄 수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나 스스로도 마음을 잡고 귀신이나 조상한테 휘둘릴 게 아니라 그거를 입함구하고 내 스스로 좀 열심히 살면서 공도 드리고 빌어도 가고 하다못해 만신집 하나라도 딱 정해서 선생님한테 다니면서 선생님 초도 밝혀주세요 하고 본인 스스로도 열심히 잘 살면서 이것도 모으고 저것도 모아가지고 때가 되고 시가 되고 하다못해 뭔가가 되면 조상 위에서 좀 대접도 할 줄 알고 풀어줄 줄 알고 이러면서 점점 내 거를 좁혀가면서 내 거를 좀 찾아야 돼요. 너무 이 상태면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뀔 것 같아. 천도제라는 건 본인한테 의미가 없어요. 이미 저승 가서 벌 받고 있는 망자도 오거든 본인한테. 우리가 삼홀령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는 어디로 가? 극락왕생으로 가. 하나는 어디로 가요? 이승에 머물러요. 근데 땅바닥에 묻혀야 되는 이 백이 보통 화장을 해버리고 없으면 삼홀령 중에 혼 하나만 이승에 맴돈다고. 그럼 본인한테도 자꾸 영이 치고 와. 왜 사람들 중에 나야?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을 가졌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너무 해달라는 애들을 다 해주니까. 평소에는 고집아집 센 사람이 맞아요. 직성 강한 사람이 귀신한테 휘둘리고 사는 거야. 그 엄마가 돌아가기 전에 불교 신자셨어요. 거의 그 칠성줄인지 뭔지 저를 그 이름을 걸어놨더라고요. 그 매일 뭐 빌어야 된다고 막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일절 저도 그런 쪽을 이제 아예 안 가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또 그런 걸 되게 경멸하셔가지고 그런 이유인가라도 생각도 해봤어요, 한번. 내가 그 엄마가 해주던 게 지금 없어져서 이러고 살고 있는. 그러니까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 남동생이랑 연이 다 끊기고 저도 막 뭐 죽으려고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으니까 요즘에는 귀가 막 그냥 막 여기 양쪽 귀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떨리더라고요. 눈에 보일 정도로. 맨정신에 나가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럼 나가면 또 술을 찾고 그럼 나는 또 폭력적일 때도 있고 그냥 놀다가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아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좀 답답하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신도 신이지만 조금 말명 같은 느낌이 강하게 앞서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해서 도력을 가지고 원력을 가지고 내려와서 제자한테 와서 맞는 점사를 내고 옳은 점사를 내서 그 사람을 바른 방향으로 살 수 있게끔 안내하는 어떠한 이제 대신 할머니 같은 역할인데 그런 공부가 대신 분보다는 원이 많고 한이 많고 불리지도 못하고 끝까지 신의 길을 가지 못해서 돌아가신 어떠한 말명줄이 조금 많이 앞서 있다 보니까 내가 술을 먹고 아는 소리를 하더라도 맞는 거는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미님이 지금 내가 약의 기운도 있겠지만은 조금 영적인 것들이 많이 조상이 많이 감겨 있어서 정신이 조금 흐릴 거고요. 깨어 있을 때도. 그래서 집중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업수에도 방황수가 좀 껴요. 그래서 금전풍파도 있을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도 구설 시비가 붙어요. 작게 싸울 일이 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나왔는데 이게 본인이요. 장에 탈이 많이 껴요. 배가 자주 아픈데 근데 술을 자주 먹는 게 이게 맞느냐 이거지. 맞아요. 자꾸 쏟아낸단 말이야. 네, 맞아요. 계속 오늘도 계속 하루 종일 화장실 가고. 귀신 노름이지 뭐. 본인 어머니가 일찍 가셨잖아. 응? 본인 집 자체 외가가 신벌전이에요. 응?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신풍파와 신의 가물에 치여가신 거고 집안의 외가는 인다리를 많이 났어요. 명을 끊어서 일찍이 데리고 간 망자가 외가 쪽에 많단 말이야. 외가에서는 신이 있긴 하지만 다져지지 않은 신이고 신의 목맨, 영, 망자, 그리고 닦이지 않은 조상, 그리고 신의 풍파, 벌전,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내려오니까 본인은 뭐야,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것처럼 조금 거기에 치여서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많아요. 보미 씨는 무당이 될 팔자는 아니야. 무당이 될 팔자면 차라리 낫겠어요. 신 받으면 되니까. 애매해. 그쵸? 근데 무당이 될 팔자는 아닌데 그렇다고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게 지극히 평범한 사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당은 아닌데 귀신 노름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그게 좀 답답해. 어머니가 들였던 공을 지금은 이어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물론 이 집안이 이렇게 조상이 한이 많고 원이 많고 신의 가물이 많은 집이라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운다고 우리가 공을 많이 쌓고 절이라도 많이 하잖아. 빌기라도 많이 빌어 간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라도 때워가요. 그게 이제 몸시죠. 몸공양이야. 근데 그것도 없어. 말 그대로 내 몸이 지금 죽겠고 천근이 만근이고 갤러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디 가서 무슨 공을 들이겠어요. 그리고 본인은 미안하지만 의식병이 많아가지고 누구 말을 못 믿어요 제대로. 아 그렇구나, 맞아요 해도 돌아서면은 그냥 내 일상이에요. 무의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백날 첫날 여기 앉아서 좋은 말을 씹으려 줘봐야 내일부터 뭐 절을 가겠어요. 내일부터 절 가가지고 3000배를 올리겠어, 108배를 올리겠어. 못한다고, 안 한다고 냉정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신의 가물이 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닦아가고 빌어가야 돼. 그거는 내가 싸워서 이겨내야 될 숙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은 공판 받을 건 없어요. 왜? 무당은 아니니까. 무당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봐야 되겠다도 아니야. 무당은 아니야. 다만 조상의 문제는 많아요. 원지고 한진 조상, 하다못해 내 엄마부터가, 내 삼촌부터가 일찍이 작고를 하신 양반들이고 원이 서려있는 망자들이 너무 많고 친가들을 봤을 땐 너무 곤조가 세. 그럼 외가랑 친가만 봤을 때 뭐야? 대칭을 봤을 때 네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서로가 조상에서부터가 이미 대칭을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조상이 시끄러우니까 당사자 본인은 내 인생 가는 게 너무 시끄럽고 자리가 안 잡히는 거야. 균형 자체가 조상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자손이 살 수가 없는 구조야. 거기다가 내가 백날 천도제하고 할 의미가 없어요. 귀신 속을에서 벗어나야 되고 잡혀있지 말아야 돼. 그게 잘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싸움이야. 그러니까 그게 싸움이야. 나 혼자 힘으로 못 벗어나잖아. 그럼 내가 믿는 구석이라도 있어야지. 믿는 구석이 뭐야? 만신집이라도 댕기던지, 초를 킬던지, 비방을 받던지, 비수를 받던지, 방법을 받던지, 받쳐주는 게 있고 도움을 받는 게 있어야 나도 탈피라는 게 될 거 아니야. 응? 이게 자라난 집안 환경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이제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왜 자꾸 죽으려고 하셨는지. 욱했던 것도 있고 그럼 안 되지만 술 먹고 그랬던 게 조금 제일 많았던 것 같아서 기억이 막 그 순간의 기억이 잘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 뜨면은 그냥 위 세척하고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대로 신풍파 말 그대로 영적인 좀 영향이 좀 없지 않아 많이 큰 것 같아요. 술을 얼마나 먹어? 거의 매일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 안 먹고 그 정도. 동제가 안 돼? 술을 먹는 게? 처음에는 자려고 먹었어요. 약을 안 먹고, 약을 안 먹고 자고 싶어서 지금은 습관처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영적인 게 편안하지 못하고 뭔가 자꾸 감기고 하니까 이제 술을 이제 드시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이렇게 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끊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노력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 이거는 핑계인데 줄여가고는 있어요. 술병 다 갖다 깨버려. 눈에 보이면 먹으니까. 맞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자손 몸에 의지를 하면서 자꾸 귀찮게 하는 거랑 본인이 술이랑 약에 의존을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술이 문제인 게 올해 하반기에 가을쯤에 늦가을이든 이제 가을이 시작됨으로 해서 술자리에서 조금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본인 술자리에서 내가 그냥 말다툼은 아니고 몸싸움까지 일어날 수 있는 수가 한 병 껴있고요. 내년에는 내가 술을 먹는 게 멈춰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술을 먹고 나서 거리에서 사고수, 교통사고, 그러니까 차에 치일 수 있는 수가 들어와 있어요. 말 그대로 가을 시기에 노력하셔야 돼요. 이거 원인이 다 술이야. 응급실, 병원, 환자복 이런 게 좀 보이거든. 원래 내 수가 올해는 날개 다른 수야. 좋은 수란 말이야. 근데 뭐 날개를 백날 다르면 뭐예요? 찢어진 날개인데 날지를 못하지. 인간 정신을 좀 찾아야 된다.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술 먹는 거는 교정을 좀 해야 돼요.
조금 내 인생 좀 찾아보자 라는 마인드를 좀 확고하게 가질 수 있는 어떤 발달의 계기가 필요하다. 그 마인드를 본인이 조금 잘 채워야 되겠어요. 아셨죠? 빗소리 같은 건 틀어놓고 아이씨 무슨 고양이 새끼도 아니고 무슨 빗소리를 틀어놔. 잠이 좀 오길. 빗소리 틀어놓으면 또 술 땡기잖아. 그런 거 말고 영적인 문제니까 경 틀어놔. 그게 나아요. 빗소리보다 더 낫지. 아셨죠? 응? 이거는 그래도 점사포수 출연해 주셔서 교통카드야. 이걸로 또 다른 시발점, 출발점이 좀 되라. 이번 기회로 본인이 바로 실천을 할지 내일 모레 할지 100일 뒤에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본인의 마음의 숙제겠지만 진짜 오늘 정말 별거 아닌 점사나 조언 속에서도 본인이 어떤 희망을 조금 가지고 그래 아직 늦지 않았구나, 그래 이런 식으로 좀 해봐야겠다, 저런 식으로 좀 해봐야겠다라는 일말에 조금 단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새 시작한다라는 마인드로 하이패스도 되나요? 화이팅해. 술 끊고. 아셨죠? 화이팅 하세요.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가세요. 고민이 좀 해결되셨나요? 네. 다른 점집을 가도 조금 속이 시원하지가 않았는데 오늘은 좀 많이 후련해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건강하게 잘 살아봐야죠. 네. 결혼은 한 번만. 그 와중에 결혼을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죠. 그나마 초창기 운이 들어오면 42에. 저도 40이면 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초창기 그나마 가장 빨리 들어오는 거는 42살인데 이때까지 본인이 얼마만큼 자정이 돼 있나에 따라서 억울한데? 42, 43살에 결혼하는 건 역시나 일부 종사가 되니 안 되니 하지 않으려면 한 번 결혼은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늦게 하더라도 오래 잘 해야지. 일찍 결혼하고 빨리 헤어지면 뭐가 의미하니? 갔다 올 수도 있는 거죠. 갔다 올 팔자야. 그죠? 그래. 그나마 내 40대 초년에 42살에 결혼 운기가 있긴 하지만 그때까지 내가 얼마만큼 닦이고 자정이 되고 안정이 됐냐에 따라서 그 결혼도 실패냐 성공이냐에 갈리겠지. 응? 아셨죠? 이 정신으로 못 연애를 하니. 치지고 안 싸우면 다행이지. 알았죠?